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결국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짐을 싼 것인데요.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통산 76경기를 지휘하며 41승 12무 23패를 기록했습니다. 승률 58.2%로 이는 토트넘 재임 감독 역대 2위에 해당하죠. 하지만 짠돌이 구단으로 소문난 토트넘이 이례적으로 콘테 감독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히샬리송, 이반 페리시치, 이브 비수마, 클레망 랑글레, 프레이저 포스터, 제드 스펜서 등을 영입하는 데 1억 유로를 투자한 데 이어 시즌 도중에도 단주마와 페드로 포루를 데려왔죠. 콘테 감독의 뒤를 잇는 새로운 감독은 이 스쿼드를 잘 봉합해 남은 시즌 총력전을 펼쳐야 할 텐데요. 오늘은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 품고 있는 야망과 국대에 이어 토트넘에서도 새로운 감독에 적응해야 하는 손흥민의 입지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토트넘은 27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의 결별을 알렸습니다. 경질이 아닌 상호해지 방식을 선택했지만 콘테 감독이 A매치 브레이크 직전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무승부 직후 선수들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먼저 건넜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시즌 도중 토트넘으로 와서 당시 9위였던 팀을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로 진출시켰던 구원투수 콘테 감독은 씁쓸하게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스텔리니 코치를 눌러앉히는 다소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스텔리니 코치는 토트넘은 물론이고 과거 인터밀란에서도 콘테 감독을 보좌했던 명실공히 콘테의 오른팔인데요. 대개 감독이 떠나면 그를 따르던 코치와 스태프들도 썰물처럼 함께 떠나는 것이 관례지만 토트넘은 스텔리니 코치를 남겨둬 사실상 콘테 감독의 축구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역시 스텔리니 코치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토트넘 수뇌부 입장에선 선수들이 이번 선임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스텔리니 코치가 잔여 시즌 팀을 지도하는 것은 무척 현실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남은 경기는 10경기뿐인데 올 시즌도 무관이 확정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마저 손에 쥐지 못한다면 지금의 스쿼드조차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도 이례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라며 클럽과 서포터즈를 위해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내고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팀의 사기를 북돋우려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본력을 앞세운 뉴캐슬과 지금의 순위가 어색한 리버풀과의 4강 경쟁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어떤 지도자도 선뜻 지금 토트넘으로 가겠다고 손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시즌 감독 자리를 보장해준다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와도 당장 10경기 동안 그 어떠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들끓는 팬심은 또다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을 노리는 감독들 입장에선 앞으로의 살얼음 같은 10경기를 지도하고 욕을 먹느니 차라리 다음 시즌 새 출발을 기다리는 게 더 무난한 토트넘 입성 시나리오라 할 수 있죠. 아울러 요즘 시기엔 토트넘은 물론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첼시, 유벤투스, 인터밀란,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굴지의 구단들 또한 줄줄이 새로 감독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터라 유명 지도자들 입장에선 다급하게 토트넘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토트넘과 결별한 콘테 감독이 벌써 다음 일자리를 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계약 해지 후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전 소속팀 인터밀란, 유벤투스 등이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지만 새로운 팀도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현재 레알 지휘봉을 잡고 있는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을 마치고 브라질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높아 레알 감독직이 공석이 된다면 콘테가 레알 사령탑이 될 후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리그 4위조차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토트넘에서 유럽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로 향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 셈이죠. 한편 스텔리니 코치가 토트넘에서 잠시 지휘봉을 잡았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도 그가 콘테 감독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퇴장 징계 혹은 건강 이상 등으로 이번 시즌 수시로 자리를 비웠을 때 스텔리니 코치가 대신해서 팀을 이끌었던 첫 4경기를 모두 이겨 스텔리니가 콘테보다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렸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텔리니 코치 입장에서도 지금 토트넘을 지도하게 된 것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콘테 감독이 망쳐놓은 팀을 남은 10경기 동안 잘 추스리기만 해도
본전이며 여기에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유럽 전체적으로 감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스텔리는 콘테 감독의 그림자를 벗어나 또 다른 감독 후보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의 제자에서 현재 리그 선두 아스널을 이끌고 있는 아르테타 감독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는 거죠. 아르테타는 선수 은퇴 후 2016년 당시 아스널의 유소년 코치 연수를 받는 상황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아스널뿐만 아니라 맨시티, 토트넘으로부터도 코치 제의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우상이었던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밑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아르테타는 맨시티의 제안을 받아들여 코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2017-2018 맨시티의 역대급 시즌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코치 중의 하나로 펩 과르디올라에게 인정받았으며 경기에서 맨시티의 골이 터질 때면 펩 과르디올라가 옆에 앉은 수석 코치 아르테타에게 볼뽀뽀를 시전할 정도로 내리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리고 2019년 시즌 도중 아스널 감독으로 부임한 첫 해 FA컵 첼시와의 결승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팀을 유로파에 진출시키는 위험을 보이며 유럽 전역의 지도자로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르테타와 같이 거물급 감독 아래에서 착실히 코치 수업을 받았던 스텔리니가 시즌 도중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뚜렷한 업적을 성취해낸다면 스텔리니의 향후 커리어의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사는 스텔리니 체제에서 손흥민의 입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란 것일 텐데요. 스텔리니가 콘테 대신 처음 지휘봉을 잡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전이 바로 손흥민이 안아골절 부상을 당하며 마스크를 쓰게 된 경기였습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과의 첫 스타트부터 삐걱거렸는데 이후 경기에서도 스텔리니는 손흥민을 선발에서 배제하고 경기 후반 조커로 줄곧 활용했는데요.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고도 스텔리니는 웨스트햄과 첼시를 연파하는 성과를 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자극을 받은 듯 웨스트햄전에서 교체 투입된 후 골을 넣었고 첼시전에서도 경기 후반 예리한 크로스로 케인의 골에 관여하는 등 무력 시위를 펼쳤는데요. 과거 이 같은 경기 내용을 봤던 만큼 감독 대행을 맡은 스텔리니가 손흥민을 다시 교체 요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콘테 감독 휘하에서 전술적 요인으로 인해 손흥민이 이번 시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는 만큼 오히려 스텔리니 대행 체제에서 손흥민의 부활을 기대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손흥민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대 유니폼을 입고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지금처럼 눈에 띄는 활약을 통해 스텔리니에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일 텐데요. 토트넘은 다음 달 4일에 에버튼과의 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후 토트넘의 잔여 경기는 한 자릿수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시즌,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같은 기적과 저력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